어려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경제 돋보기. 네, 경제 돋보기. 경제 CF 박정호 명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잘 계셨습니까? 네, 네. 좀 쉬고 오셔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예. 모셨어요. 논의하고. 1분 마치면서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가지고 잘려버렸어요. 아유, 예. 뭐 저도 라디오 하는데 그런 네. 에피소드 한두 개씩 꼭 생기더라고요. 네, 놀다 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자, 오늘 저희가 짚어볼 거는 이거 어려운데 연금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네. 3대 원칙을 제시했다고 하더만요. 네. 익히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것들이긴 합니다만 요거 좀 자세히 짚어볼 텐데 우선 총평부터 네. 방향을 잘 짚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방향을 잘 짚으려면 일단 진단을 잘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처방을 분위기 잘 해야 싸한데? 아니 왜 이러세요? 저 오래 하고 싶어요. 일단 진단은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누가 진단을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유가나 주가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통상적이지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큰 시계열로 움직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측 가능성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5년 단위로 국가 차원에서도 재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를 5년 단위 재정 추계를 집계해서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그런 내용에 근거해서 진단은 명확하게 됐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5년 단위 추계가 작년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최대 적립 기금은 41년이 원래 적립금이 제일 많이 쌓인 시점이 2041년일 겁니다라고 했는데 2040년으로 1년 앞당겨졌고요. 그럼 2040년 이후부터는 이제 기금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줄어들어서 고갈되는 시점은 얼마로 다시 집계가 되냐면 그 전 5년 전에 있던 추계에서는 2057년이었는데 이번엔 2055년으로 앞당겨져서 2년 앞당겨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일단 진단은 잘 됐고요. 그다음에 처방이 이제 문제인데 이 처방은 사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어떤 분야보다도 국민들의 가치 판단을 꼭 들어봐야 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처방이 이제 문제인데요. 국민들이 이제 둘로 나눠져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소득을 보장해 주십시오. 연금이라는 게 노후에 그걸로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버스 몇 번 타면 끝날 돈을 주시면 이게 무슨 연금입니까? 소득 보장파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다. 그렇게 소득 보장해 주다가 재정 고갈 난다. 재정 안정을 기해야 된다. 이렇게 큰 두 줄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절충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난번에 국민연금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이 나름대로 선택한 걸 바탕으로 추가로 개혁을 해보겠습니다까지가 단 건데 우리 국민들이 원하시는 바는 더 내고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잠정적으로 원하신 걸로 봐서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더 처방을 정교하게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발표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보장파와 안정파 네. 이렇게 나뉘잖아요.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 저는 따지고 보면 보장파인데 네. 아니 뭐 보장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 거면 그거 왜 합니까? 그거. 저도 보장파에 가깝죠. 그죠? 왜냐하면 평생을 마치 네. 준 조세처럼 우리가 네. 납부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당장 우리가 써야 될 돈들도 빡빡한데 그걸 양보해서 매달 꼬박꼬박 냈다는 그렇죠. 건 저도 지금 내요. 노후에 뭐라도 좀 네. 그것 때문에 좀 믿음직스러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참 이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혁을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의도는 아니겠습니다만 듣는 국민연금 붙고 있는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내가 돈을 내고 받는 건데 물론 이 이퀄은 아닙니다만 네. 마치 뭔가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처럼 국가에서 그 별로 기분 안 좋던데. 네. 어쨌든 뭐 그렇고 제 느낌은 그런데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속 가능성, 뭐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이고 세 가지잖아요. 네. 그럼 세 가지가 다 관철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관점에서는 맞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게 사실 그 관점에 대해서 저희들 국민연금을 이제 수령할 예정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판단을 하려면
좀 더 계약서가 구체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납부하면 얼마를 주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예. 이 계약서가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하신 내용들만 봤을 때는 그거를 저희가 가부간에 확인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추상적인 면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소득도 보장을 해주면서 재정 안정도 같이 기해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럼 왜 안 했는데 했어요? 그럼 그 방법이 있으면. 아니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 주셨던 걸 이제 일종의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걸 도입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들렸는데요. 이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게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앞으로 물가 상황도 바뀔 거고 인구 구조도 저출산 고령화로 완전히 또 달라질 거고 기대 수명도 크게 달라질 텐데 그러면 이때마다 국민들하고 다시 국민연금 어떻게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만큼만 납부해 주십시오. 합의 보는 게 너무 사회적 소모가 많으니 아예 안정화 장치 어떻게 되면 어떻게 납부하시고 어떻게 드립니다. 이 룰을 미리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많은 유럽 국가도 이런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해서 지리하고 소모적인 논쟁 안 하도록 도입한 국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적어도 재정 안정화 장치를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되거나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거나 아니면 수명이 어떻게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이런 계약서라면 우리가 동의하죠라고 의견을 드릴 텐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뚜렷하게 뭔가 안이 나온 건 솔직히 아니에요.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 또 해주셨는데 세대 간의 또 형평성도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럼 나왔던 안이 뭐가 있냐면 세대 간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이대별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세대별로. 그런데 사회보험이라는 걸 조금이라도 우리가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 알지만 사회보험에 내가 얼마만큼을 납부할 것인지의 그 원칙은 나이가 아니라 내 소득이 기반이거든요. 네. 내가 얼마 돈을 벌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내고요. 아니면 그렇지. 전 적게 내고 그렇지. 이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이에 따라서 부과한다? 그러면 30대 중에서는 근로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50대 중에서는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도 있는데 요즘 우리 사회에서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자산이나 이 다른 걸로 또 특히 자산이 비교되거든요. 크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리고 30대 정규직과 50대 비정규직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걸 나이로 부과한다라는 걸 다 사회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참 걱정이 많아요. 해외에서 그래서 나이대별로 사회보험료를 부과하는 원칙들이 있나 살펴봤더니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직전까지 찾아본 나라가 한 15개국 주요 OECD 국가인데 나이가 사회보험 그 내는 그 기준이 되는 경우는 찾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거 맞으신데? 또 그렇게 됐나요? 웃자고 얘기고요. 다른 나라에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하면 안 된다. 이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합리성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연령을 기준으로 그죠? 소득 차이나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차등을 준다. 그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물론 나름의 고민이 있었긴 하겠습니다만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추진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자동 안정화 그거예요? 장치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안정화 장치를 우리가 가동해야 되냐면 보험료를 어떤 상황이 되면 더 내셔야 됩니다. 또 반대로 받아가시는 국민연금 금액, 급여라고 하죠. 흔히. 급여는 이렇게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급 개시 연령. 받는 시점은 얼마만큼 뒤로 늦춰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통상적으로 자동 안정화 장치에서 조율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좀 나오면 좋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아주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지금 평균 수명이 82.9세인데 2090년이 되면 92세로 올라갈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럼 10년 가까이 우리가 잔존염이 길어지는데 그럼 그렇게 된 시점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답을 주셔야 되는데 특히 청년들에게는
아직 그런 구체성 있는 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이거를 뭐 옳다 그르다 아니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더 가야 될 길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이 9%죠. 네. 그리고 받는 돈이 그러니까 소득 대출로는 40%인데 지난 정부 그러니까 국회를 보면 지난 국회 때 이게 좀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나왔던 안이 1안이 13%로 올리고 보험료를 올리고 네. 소득 대출은 50%까지 한다. 네. 그 양쪽 다 올리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1안이 2안은 보험료는 12%로 올리고 소득 대출은 현재 40%를 한다. 네. 이 두 가지 안이 있어가지고 공론에 붙였었는데 네. 어쨌든 나름 합의가 좀 있었잖아요. 국민들 네. 간에는. 그리고 야당도 뭐 양보한다 해가지고 합의에 근접할 뻔했었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어제 말씀하신 거는 뭐에 이 중에서 어디에 가까운 거예요? 당연히 이 중에서 1안 우리가 선택했던 네. 공론화 논의에서 선택했던 1안에 가깝긴 한데요.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방식인 앞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세대별로 차등 그 보험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공론화 과정에서는 없었던 논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가 1안을 선택 안 했죠라는 또 그 입장인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 1안인데 그때 우리가 머릿속에 그렸던 1안은 이게 아닌데라는 소리도 일부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요번에 튀어나와서 그게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또 1안 얘기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후속 조치를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1안에서 방금 보험료율과 받아가는 소득 대체율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의무 납부 연령이거든요. 언제까지 내야 되느냐. 그런데 원래 기존에는 60세까지 내고 그 이후부터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65세로 올리자 그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정년 제도가 있는데 그게 우리 아직 65세까지 정년 제도가 바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정년은 일찍 했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정년은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중반에 다 하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 수령 기간을 65세 이후로 늘려놓으면 그 사이에 나는 뭘로 보장받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을 좀 후속으로 줄 알아서 네. 그래서 정년을 같이 좀 연장을 해준다든가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정년 제도가 아예 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간다든가 뭔가 다른 같은 그 뒤에 후속 조치가 같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또 언급도 없어서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제 또래들은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 열심히 부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 65세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몇 년에 이 공백 옛날 표현하면 약간 보릿고개를 네. 어떻게 견뎌야 될지 굉장히 난감해 하던데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답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점점 많은 분들이 이 연금 내고도 보험료 내고도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법률로 이걸 국가가 지급하겠다는 걸 명시한다는 건데 네. 제가 거기에서 드는 의문은 법률로 하려면 국회 다수당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전혀 협의를 안 한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법안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은 참 우리가 갑자기 허탈해지는 경우가 네. 있죠. 협의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법안을 하나하나 파인 튜닝 한다고 하죠. 네. 세부적으로 명시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의도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오늘 국민연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행태를 보진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앞으로 한 번쯤 이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는 게 바로 공론화예요. 무슨 소리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적지 않은 세금을 내면서 공무원을 비롯해서 많은 정부기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포함해서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월급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복잡한 사회적인 난제들 그리고 복잡다기한 이슈들에 대해서 나는 생계 때문에 너무 바쁘니 공부 많이 해주시고 전문성 기해서 좀 결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공론화를 거쳐야 될 것도 있죠. 전 국민연금은 공론화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론화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냐면요. 본인들이 야 이렇게 결정해도 욕먹고 저렇게 결정해도 욕먹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붙일 가능성이 점점 많아져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행정부도 입법부도 모두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밤새서 이 안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외 사례 찾아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지 연구하면서 저희가 생각해봤는데 이거 맞습니다 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해주고 끝까지 파고드는 그런 거보다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의 심적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공론화 붙이자. 그래서 공론화 붙여서 자 이렇게 논의된 거죠? 그럼 그렇게 갑니다 하면 야 이게 과연 우리가 공론화에서 생각했던 긍정적인 효과만 있을까를 꼭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대타협을 이루어야 될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적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 당연한 그 어떤 사회적 당면 과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들이 목격되기 직전의 모습들을 간간히 볼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안건들을 누군가가 공론화를 할 때는 적어도 국민들이 뭐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 부처에 계신 분이든 그 같은 전문가의 분이든 간에 명명백백하게 그건 저희가 어디까지 고민해봤고요. 어떤 상황이니까 이것까지 알고 참고하고 결정해 주십시오라고까지는 적어도 얘기해야 될 줄 알아야죠. 네. 훌륭하십니다. 아 그래요? 왜 네. 이거는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니 항상 마음에 들어요. 예. 책임의 피가 좀 심하죠. 예. 정치가 본인들이 다뤄야 될 문제를 네. 끄떡하면 사법부나 검찰로 떠넘기는데 지금은 이제 공론이라는 방식으로 또 음. 떠넘기고 자기들은 어려운 숙제 안 하려고 하는 네. 욕먹기 싫어하는 이게 사실은 정치의 무능을 낳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평소 생각하고 너무 일치한 말씀을 아유, 하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박수를 쳐드렸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예. 하나만 더 해줄게요. 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네. 이런 건 어때요? 이건 나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이제 뭐든지 제일 좋은 게 국민연금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국민연금을 잘해서 해결하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예를 들어서 거기서 네. 어떻게 보면 해법을 못 찾으니까 네. 슬쩍 다른 것들을 붙이거든요. 끼워 넣었다. 네. 네. 그건 그거대로 주시고 국민연금도 풍족하게 주시는 걸 국민들이 원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 이것도 뭐 나름대로 아유 그래요. 이런 것만이라도 해주시면 다행입니다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통계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전체 수급자가 받는 평균 금액은 62만 원에서 63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20년 넘게 가입한 분들 중에서 100만 원 좀 넘게 받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200만 원 좀 넘게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2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은 전체 수급자 중에서 0.3%에 해당되고요. 숫자로는 1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40만 원 인상해드려서 노후 소득 보장을 기초연금을 40만 원 인상하겠다라는 얘기는 왜 나왔느냐? 지금 국민연금 기준으로 2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은 전체 수령자 중에 11.9%예요. 네. 그리고 이분들의 숫자는 64만 명이고요. 그리고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는 숫자가 비율로 가장 많아요. 국민연금을. 38%고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가장 많은 비율이 40만 원을 못 받는 거니까 요즘 40만 원 가지고는 사실 뭐 진짜 맞아요. 어르신들 탑골공원 몇 번 갔다 오시면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 정말 그거 이상은 어떻게든 드려야 된다. 뭐 사실 40만 원도 부족하지만 네. 하여튼 그런 방향성을 잡고는 있다라는 건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게 마지막 예. 마지막 한 말씀 드릴까요? 네, 하십시오. 사실 국민연금은 지금 막 이렇게 개혁안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 역대 정부도 잘못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유럽에서도 한번 보셨겠지만 프랑스에서도 파리에서 이제 엄청난 시위 있고 그랬잖아요. 네. 그 연금 개혁 마크롱이 하겠다고 해서 그 불같은 시위가 일어난 거거든요. 난리 났었죠. 예. 네. 무슨 얘기냐? 많은 유럽 국가들도 계속 국민연금은 개혁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구 구조가 바뀔지 아무도 몰랐고요. 이렇게 우리가 다 오래 살지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개혁은 정례적으로 많은 국가가 해왔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단 우리가 했던 건 뭐냐? 지금 개혁이 17년 만의 개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바뀔지 뻔히 아는데 뒤로 미뤄왔던 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반성하고 더 미루지 말고 이번엔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 문제도 사실은 뭐 역대 정부가 반성할 측면이 있죠. 인구 감소가 워낙 급격하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가 주목 대상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어떤 교수가 한국 완전히 망했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예.
역대 정부가 돈은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만 성과는 없었으니까 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감소도 우리가 정책 대응을 잘못해서 초래된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다. 일부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우리 경제 셰프인 박정호 교수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노심초사하고 나라 걱정하는데 이게 왜 잘 안 풀릴까요? 예? 이제 잘 풀겠죠. 예, 항상 기대 안 우리가- 하시면서. 아닙니다. 국가를 망치는 첫 번째 그 나쁜 습관은 냉소주의. 어떻게든 저보고 하신 얘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에휴 잘 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많아져서 저만이라도 좀 아니야 이번엔 잘할 거야라고 생각하려고 애 많이 씁니다. 경험에 의해서 학습된 냉소주의를 좀 걷어내자. 예. 그 말씀까지도 저는 동의하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명지대학교 박정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